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박정순입니다. 오늘은 나는 리더인가 홍석환 지음 제3장 전략적 사고에 대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략적 사고, 사업의 본질을 꿰뚫고 있다. 회사가 제대로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회사가 왜 존재하며 사업의 특성이 무엇인가 제대로 알고 일을 하지 못하는 데 있다. 사업의 본질을 꿰뚫어 본다는 것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사업의 개념을 정확히 파악하여 기회를 선점하는 것이다. 사업의 본질과 핵심 성공 요인을 찾아 핵심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며 차별화된 전략과 차별화된 방안을 모색하여 이끌어 가야 한다. 사업의 개념이 다르면 경영 전략, 경영 관리, 구매, 인사, 마케팅 등 모든 분야의 전략과 방안들이 달라져야 한다. 사업의 본질을 보려면 사업의 기본적 속성을 꿰뚫어 보아야 한다. 첫째, 사업을 하는 기본적 철학, 존재 의의가 무엇인가를 밝혀야 한다. 마쓰시다 전기의 창업주 마쓰시다 고노스케는 사원들에게 인사부서는 무엇을 하는 곳이냐? 라고 질문한 적이 있다. 대부분은 사람들을 선발하여 평가하고 보상하며 육성시키는 곳이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인사부서는 인재를 생산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모터사이클은 과거 운송수단이었지만 자동차의 등장으로 운송수단으로서의 가치는 급속하게 쇠퇴했다. 그러나 혼다는 미국 시장의 변화를 읽었다. 운송수단이 아닌 레저수단으로 모터사이클을 바라보았다. 이러한 사업의 본질을 꿰뚫는 순간 혼다는 세계의 시장을 석권하게 되었다. 사업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 자체가 시장의 경쟁력과 성패를 좌우한다. 삼성 S1을 경비업으로 보느냐, 사회 안전업으로 보느냐, 사회 시스템업으로 보느냐에 따라 비전과 전략의 차이가 보인다. 둘째, 사업의 본질과 특성을 정립해야 한다. 사업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 사업의 기본이다. 신용카드업은 술장사와 같은 외상장사업으로 채권 관리가 중요하다. 사업의 특성은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사업의 속성으로 정밀기계업에서 양산조립업으로 패션업에서 장식업으로 시대의 변천에 따라 변화된다. 시계는 처음에는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는 정확성이 본질이었다. 그러나 구찌는 매일 같은 시계에 색을 달리하는 패션으로 업을 재정의했다. 지금 시계의 본질은 품격이다. 세계적인 청소기 회사인 다이슨의 업은 청소기 만드는 회사가 아닌 깨끗한 실내 만들기이다. 사업의 본질은 어떻게 규명해야 하는가? 사업의 본질을 꿰뚫기 위해서는 비전, 사업의 본질, 중장기 전략을 연계하여 다방면에 걸쳐 살펴보아야 한다. 사업의 기원은 무엇인가? 사업을 영위하는 기본 철학은 무엇인가?
사업의 영역은 어떠한가? 우리의 기술 수준과 핵심 기술, 우리의 고객과 시장은 누구이며 어느 수준에 있는가? 정부의 규제와 법규 및 경쟁사는 어떤 전략으로 어느 수준에 있는가? 사업을 유지하는 핵심 자원은 무엇이며 경쟁사보다 경쟁력의 수준은 어느 과정을 거쳐 부가가치가 나오며 핵심 프로세스는 무엇인가?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팔고 경쟁력은 무엇이냐 등을 파악하여 사업의 본질을 규명하고 중점 관리 포인트를 결정하여 전략을 수립한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자동차 산업의 본질을 인간의 생명과 관련된 안전산업,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는 장치산업, 2만여 개의 부품의 양산조리업이라고 하였다. 또 내구성 소비재로 품질과 AS가 중요하며 기술 집약적 전자산업인과 함께 막대한 개발비와 장기간의 개발 기간이 필요한 사업으로 보았다. 대단한 통찰력이다. 전략과 집중을 통한 차별화된 경쟁력이 있다. 리더에게는 온정과 냉정이 있어야 한다. 리더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온정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기업의 환경이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다. 어느 순간 기업이 휘청거릴 정도로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다. 기업의 여건이 좋았을 때 구성원에게 제시한 제도가 기업의 여건이 어려워졌을 때에는 도리어 발목을 잡는 일이 있다. 가령 GM은 퇴직한 직원에게까지 영향을 주는 복리후생 제도가 지금의 기업을 어렵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었다. 회사가 망하는 그 순간까지 모든 직원에게 공평하게 제도를 적용해야 하는가? 집이 불에 타 무너지는 순간에도 방에 앉아 있을 수는 없다. 냉정해야 한다. 냉정은 선택의 문제이다. 다 함께 죽을 것인가? 일부를 희생하여 전체를 살릴 것인가? 리더에겐 순간순간이 선택의 문제이며 회사의 안정적 성장과 최고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전략적 파트너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우리는 지키고 있는가? 1980년대 은행에 가면 짧은 줄 뒤에 서는 것이 문화였다. 업무를 빨리 끝내기 위해서는 한 명이라도 적은 줄에 서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서 있는 동안 긴 줄이 더 빨리 일이 진행되고 내 앞사람의 업무가 더디게 처리되면 은근히 화가 난다. 이는 고객 불만의 원인이 되었다. 이에 은행의 순번을 정해주는 번호표 제도를 도입했다. 오자마자 번호표를 뽑고 번호가 될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문제는 돈이 많은 사람이다. 이들을 기다리게 하여 불만 요인을 만들 수는 없는 일이다. 이에 은행은 선택했다. VIP 창구를 만들어 일정 수준 이상의 고객에게는 번호표를 뽑지 않고도 바로 업무를 처리해 주었다. 더 나아가 만약 한 지점 수신고 중 30%를 한 사람이 보유하고 있다면 이 고객을 직접 은행에 오게 하겠는가? 나의 이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객은 더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선택과 집중이다. 우리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업무 중에 적용하고 있는가? 주어진 시간 속에 중요하고 긴급한 업무를 선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업무를 나중에 처리하고 있는가? 구성원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모든 아래 직원은 다 평등하니까 모두 똑같은 평가, 똑같은 보상을 주며 이끌어 가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핵심 인재에 대해서는 그 역량에 맞는 도전 과제를 주며 성취감을 더욱 주어야 한다. 역량이 부족한 직원에게는 그 직원에게 맞는 적당한 업무를 주어야 한다. 다만 평가와 보상은 차별을 주어야 한다. 역량이 부족한 직원에게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옳은가? 핵심 인재에게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성과를 올리는 것이 기업이다. 전략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으로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애플의 아이팟, IBM의 서비스 회사로의 전환, 도브의 화장품 광고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난 선택과 집중의 결정체이다. 이러한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는 당신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주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다양한 전문가와 다양한 모임을 통해 직장 내 직원이 아닌 외부의 다양한 전문가들과 자주 만나야 한다. 예술가, 산악인, 투자가 등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과 그들을 성장시키는 비결을 찾아내어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핵심 성공 요소를 파악한다. 보고 시 가장 답답한 상황은 무엇일까? 상사가 도무지 당신의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다. 당신은 분명 결론을 먼저 이야기했을 것이다. 과정도 차분하게 순서를 갖고 설명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상사가 이해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무엇이 문제일까? 핵심 이슈가 무엇인가에 대해 얼마나 강조하고 부각했는지가 아닐까? 아랫사람이 보고할 때 답답함을 느꼈다면 마찬가지 상황일 것이다. 핵심이 뭐냐? 얻자고 하는 바는 무엇이며 그것이 어떤 성과를 창출하는데? 하고 다그치고 싶을 것이다. 핵심 성공 요인은 무엇인가? 누군가가 당신에게 조직장의 조직관리 능력이 떨어진다고 이를 강화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면 어떻게 처리하겠는가? 먼저 당신의 조직관리 능력이 무엇인가에 대해 정의를 명확히 할 것이다. 그리고 정의에 따라 이 능력을 실천할 수 있는 행동 특성을 구체화하고 이를 중심으로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수단을 찾게 될 것이다. 수단으로는 교육, 코칭, 멘토링, 참고 서적 지급, 직무를 통한 습득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이 중에 어느 것이 핵심 성공 요인인가? 바로 행동 특성이다. 조직관리 능력의 정의는 목표 달성을 위해 조직관리, 업무 추진, 부하 통솔 및 육성하는 능력으로 볼 수 있다. 주요한 것은 행동 특성이다. 조직관리 능력의 행동 특성은 이렇게 규정할 수 있다. 첫째, 구성원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업무를 조정하고 조직을 결속시켜
계획된 시기에 목표 달성을 한다. 둘째, 상사의 지시나 구성원에게 하달한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점검, 조정, 평가한다. 셋째,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의사소통을 활성화시키고 화합을 이끌어낸다. 넷째, 구성원에 대한 인사, 팀 운영, 능력 개발을 공정하게 처리한다. 왜 핵심 성공 요인이 중요한가? 우리가 핵심 역량이라 하면 일을 매우 잘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의 공통된 특성을 정리한 것이다. 핵심 역량은 곧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다. 미래 경쟁력의 핵심 요인은 무엇인가? 삼성경제연구소는 미래 경쟁력의 핵심 요인을 기업 실적의 질적 측면과 사업 구조를 통한 기업의 역동성, 기술적 역량, 변화 혁신 역량, 글로벌 역량, 기업 이미지로 보고 있다. 이 중 특히 기업의 이미지의 핵심 성공 요인을 재무 건전성, 자산 운영, 혁신성, 글로벌 역량, 사회적 책임, 제품, 서비스 수준, 직원의 역량, 경영의 질, 장기적 투자 가치로 살피고 있다. 핵심 성공 요인을 잘 설정하면 자연스럽게 방향이 결정되는 것이다. 이에 집중하면 당연히 성과는 높아진다고 본다. 리더가 핵심 성공 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끌어 간다면 기업은 혼란에 빠지는 경우가 적을 것이다. 어떻게 핵심 성공 요인을 파악하여 실행해 갈 것인가? 부단히 핵심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통찰력이 필요하다. 통찰력은 선천적이기보다는 후천적 훈련의 결과가 되어야 한다. 업무를 추진하면서 핵심 성공 요인을 의도적으로 선정하여 공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관리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 요인을 선정하여 관리하고 더 중요한 요인이 있다면 조정하여 실천해 나가야 한다. 불확실성 하에서 의사결정한다. 리더가 가장 힘든 일은 아는 것 없는 상태에서 의사결정하는 것이다. 기업의 성패는 최고 경영자가 불확실성의 시대에 얼마나 최선의 의사결정을 하여 위험을 관리하고 성과를 창출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의 경영 환경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리더는 업무 자체가 의사결정이다. 의사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문제는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알지 못한다는 점이다. 당신은 어떻게 의사결정을 해왔는가? 누구나 의사결정을 하는 모델을 갖고 있다. 과거의 데이터나 성공 경험을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 있다. 환경을 분석하고 여러 대안을 찾아 그 가운데 위험은 적고 성과는 높은 안을 택하는 사람도 있다. 자문 집단 또는 전문가를 곁에 두고 조언을 하도록 하고 본인이 판단하는 리더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 경영자는 과거의 경험이 기반이 된 긍정적 확신 속에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지금까지 이렇게 잘 해왔으니 이번에도 잘 될 거야 하는 심정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그 결과 심각한 피해를 준 사례는 매우 많다.
불확실성 속에서 올바른 의사결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 회사 사업의 본질과 환경의 변화를 알고 의사결정해야 한다. 불확실성은 사업과 환경의 불확실성에서 기인한다. 사업의 본질을 명확하게 꿰뚫고 있다면 의사결정의 오류는 크게 줄어들 것이다. 둘째, 사실 중심의 객관성에 담보한 의사결정을 해야만 한다. 경영 환경을 분석하고 자신의 회사 특성에 맞는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여러 다양한 의견 속에서 장단점을 분석해가며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한 사람의 의견에 따라가지 말고 의사결정 회의에 반대만을 위한 반대자를 포함하여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 셋째, 해결안 위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회사는 자선단체가 아니며 공공성이 강조되어서는 안 된다. 의사결정의 결과가 법을 위배하지 않는다면 최대의 이익을 내도록 가져가는 것이 기본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현실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도록 결정을 이끌어야 한다. 대안이 없는 의견 제시는 갈등만 초래하고 더욱 과제를 미궁 속에 빠뜨리게 한다. 넷째, 의사결정을 하는 리더는 개방적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1989년 리복의 더 품프 신발은 혁신 제품이다. 당시 CEO인 폴 파이어맨은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린다면 혁신 제품을 출시할 수 없다 라며 개방적 의사결정을 했다. 다친 마음으로 움츠려 있다면 성공은 결코 누릴 수 없다. 예선에서 엄청난 스코어로 패배한 팀이 다음 해 예선을 통과하기는 매우 어렵다. 선수들이나 감독의 마음에 이미 패배의식이 너무 짙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리더는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과거에서 배우게 돼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 현재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밀고 나아가야 한다. 나는 리더인가 제3장 전략적 사고에 대해서 읽어보았습니다. 저는 이 전략적 사고 부분을 저 자신에게 읽어준다라는 마음으로 읽었어요. 요즘 리더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는데요. 저 또한 리더로서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작가님께 왠지 더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다음에 4장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